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무섭게 확산되는 현상이 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나는 아이들이 겪는 정서 문제와 그 원인을 알고 싶었다. 학부모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3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며 부모와 학생들을 만났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가 성적, SNS 팔로워 수, 대학 이름과 같은 성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성공했을 때만 가족과 친구, 사회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느꼈다. 이런 증상은 중상류층 아이들에게 두드러졌는데 상당수가 불안함과 우울함을 호소했으며 빈민가 아이들보다 술과 마약을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위기에 처한 것은 끊임없이 압박하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1. 부의 불평등. 1980년대부터 대졸 이상인 사람과 고졸인 사람의 소득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며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 1970년대만 해도 대학 졸업자가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보다 50% 높은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뒤에는 200% 많은 소득을 올렸다. 1970년대에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많았고 그런 길을 택해도 더 높은 연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발달,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불확실성은 커지다 보니 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이룬 성공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믿게 되었다.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고속 엘리베이터에 내 아이가 얼른 올라타지 않으면 영원히 아래층에 머무를 것 같은 불안은 점점 심해졌고 그 결과 아이를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것, 또래보다 앞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양육의 전부가 되고 말았다. 2. 소셜미디어. 10대 아이들 대부분은 또래 친구와 비교해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궁금해하는 성향이 있다. SNS는 자신의 인기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다. 아이들은 사진에 내가 태그된 횟수, 좋아요를 받은 횟수, 댓글 수, 얼마나 빨리 댓글이 달리는지까지 신경 쓴다. 13살 된 아이가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관리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또한 유명인들의 피드를 보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예쁘고 날씬하고 돈 많고 똑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다. 학업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지고 부의 불평등은 심해지고 소셜미디어는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주입하고 있다. 요즘 세대를 보고 과잉보호 속에서 응석바지로 자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더 많은 걸 성취하려는 요구에 아이들은 짓눌린 채 살고 있다. 문제는 아이들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인데 아이들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부모와 사회가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 거짓 자기의 모습을 내보이는 것이다.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신과 맞지 않는 친구, 배우자, 직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교육계 학자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터링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매터링이란 외적인 성취와 관계없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감각을 뜻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 줄 때, 선생님이 나에게 화분에 물 주기를 맡겼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마음속 깊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단단한 자존감을 지닐 수 있다. 아이의 매터링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부모가 먼저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성공한 사람만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을 자꾸 심어준다. 부모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뭔가 잘 안 될 때, 이를 감추려 하지 말고 어른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걸 아이가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면 어떨까?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 했던 실수나 바보 같았던 행동을 먼저 털어놓을 수 있다. 오늘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 아이 앞에서 무언가 실수했을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좋다. 실수했지만 그걸 통해 뭔가를 배웠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실수가 곧 나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부모를 보면 아이들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번째,
집안일로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 미국 전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조사한 결과 지난 30년 사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십 년 전보다 40%나 낮은 수치였다.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로지 자신의 목표만 집중하다 보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된다. 요즘은 아이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집안일은 자연스레 아이들의 일에서 빠지게 됐다. 그 시간에 공부를 시키는 게 낫다는 부모도 많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 집안일을 면제해주거나 가족 행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이를 이기적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미네소타 대학이 20년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운 사람은 학교 생활을 더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더 성공한 삶을 살았다. 집안일은 아이의 멘토링 감각을 북돋운다.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 재활용 분리수거, 정리정돈 같은 일은 아이들 몫으로 남겨두자. 다음은 연령대별 할 수 있는 집안일 목록이다. 단, 집안일을 도왔다고 용돈을 주거나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로 여기게 해야 한다. 세 번째, 아이의 진짜 강점을 찾아준다. 아이가 잘하는 것을 눈여겨보며 아이의 강점을 찾는 일에 주력하면 아이의 참모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아이에게 애정을 지닌 부모라도 아이와 늘 붙어 있다 보면 아이의 진짜 성향을 아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평소에 다른 사람이 내 자녀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록해두면 좋다. 예를 들어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오면 평가 내용에 밑줄을 그어두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아이의 강점으로 꼽았던 부분을 읽다 보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아이의 장점을 깨닫게 된다.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에이미는 10살 때부터 매년 부모님이 강점 편지를 써줘서 자신의 강점을 알도록 도와주었다. 성취한 결과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호기심과 배려심, 근성을 보였던 일이 적혀 있었다. 강점 편지는 에이미가 진로를 고민할 때 큰 도움이 됐다. 아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우승 트로피, 대학 입학 통지서, SNS의 좋아요 수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일이다. 아이를 비범의 틀에 넣으려 하지 않고 평범하지만 진짜 아이의 모습을 사랑해줄 때 아이들은 참 자기를 드러내고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교육계가 권하는 신개념 양육, 내 아이를 위한 멘토링 코칭.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